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너무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주에 다뤄봅니다. 자, 줍줍해야 될 8가지 이유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4680이 미쳤다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피바다 is back. 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말 또 오랜만에 보는 피바다가 전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작은 주식들 몇 개 제외하고는요. 자, 전반적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소부터 한번 볼까요? 3.58 많이 빠졌죠? 뚝뚝 떨어진 겁니다. 자, 평소에 떨어지는 거 우리가 보면은 보통 뭐 0.5%, 0.3% 많이 떨어져 봐야 뭐 1%, 2% 내외잖아요.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2.88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 5% 이상 빠졌습니다. 자, 구글도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어저께 테슬라와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자, 둘이가 다 같이, 이렇게, 사실 구글 같은 경우 실적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기대치를 다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그 디지털 광고 쪽에서 데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별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컸죠. 그래서 구글도, 어저께 이어가지고 이제 5% 이상 빠졌습니다. 자, 메타 5.61%. 구글 빠지니까 메타는 또 당연히 같이 빠지겠죠. 왜냐면 둘이 같이 디지털 광고계에 또 양대 산맥이잖아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2.99%. 아마존도 거의 3%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6.80%. 보십시오.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거의 7%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세요. 12.34인데 이건요. 어저께 우리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합쳐가지고 9% 정도 빠지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한 3% 더해져가지고 한 1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 후에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싹 빠지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12.3%.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이따가 테슬라 파트에서 뒤에서 한번 쭉 다뤄보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요. 오늘 그 매그리프 세븐이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구글이나 테슬라나 다 AI 관련된 주식들인데 특히 이제 AI에 대해서 뭔가 회의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시장이 그동안 AI 붐으로 일어났던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로테이션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래쪽에 작은 주식들도 다 많이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열심히 하다가 지금 갑자기 혼란이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세로 가고 있었거든요. 바이든이 완전히 망쳐놓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배팅을 했는데 그 작은 주식들에 이제 막 몰려가고 그랬죠.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그동안은 바이든 때문에 존재감이 약했을 뿐이지 이 잠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잠룡이 아닙니다. 잠룡입니다, 여러분. 자, 발음이 제가, 잠룡하니까, 이 잡주처럼 이 잠룡 아니고요. 근데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요,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접근하는데,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정말 올인해야 돼요, 양쪽 다가요. 이거 결과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권은 대선이라고 하는 건 선거라고 하는 건요. 그냥 프레임으로 이기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구도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져가면 카멜라 해리스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트럼프가 유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대선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대권을 끌고 가느냐, 구도를 끌고 가냐는데 사실 오바마가요. 그때 젊을 때 대통령 나왔는데 오바마가 된 것도요.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색인종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최초의 대통령 이런 것들이 타이틀이 붙어서 구도 싸움으로 가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그게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구도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제가 볼 때 트럼프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주식시장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피바다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자, 그 피바다 배경에는요, 현재 이런 이유가 작동합니다. 특히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구글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자,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구심,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은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틀은 나오지만 무려 $1 trillion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전체 이 매그립 세븐이 이렇게 다 빠져버리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주 다 합쳐가지고 거의 $1조 그냥 페이스북 기업 하나가 날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1 trillion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기업 통째를 날릴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는가? 자, 그게 바로 현재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쏟아붓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과연 인공지능에 투자해서 좀 막대한 substantial investment, 즉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현금을 막 쏟아붓고 있죠. 과연 이게 페이오프가 될까라는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구글을 통해서요.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 이걸 뭐라고 하냐면 ROI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ROI. 이게 이제 Return of Investment이거든요. Return of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한 대비 얼마나 리턴이 오냐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예를 들면 1억을 했으면 2년 뒤에, 3년 뒤에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냐? 아니면 몇 천만 원, 20%, 50% 이렇게 올 수 있냐? 이거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은요, 당연히 투자했을 때에 나중에 돌아올 가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OI를 계산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걱정과 염려가 뭐냐면은 AI에 지금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뭐 2조 원 가량 투여했는데 또 이번에 1조 가량이 더 늘어나서 또 그러니까 그 쿼터 바이 쿼터별로 사실 뭐 1조씩 뭐 10빌리언씩 이런 식으로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언제쯤 찾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몇 년 안에 이 페이오프 할까? 그러니까 또 과연 이 리턴이 올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서서히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지만 정작 기업이 이것으로 돈을 벌어들이려면 왜냐하면 기업이 이걸 통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투자자도 결국은 자금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 대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특히 AI 관련돼서 의구심이 들면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 매크로 소식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지금 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이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항상 올 수밖에 없는, 어김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어김없이 이러한 지표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2022년도 위에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22년도에 월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깜빡깜빡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 이제 붉은빛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붉은빛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이죠. 단기채와 장기채가 역전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2년도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 고속 성장률 다 빠졌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거의 $100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 떨어졌는데 자, 그런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장기채와 이 단기채의 역전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기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일어난 시점이 2022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뭐 여유 있게 잡는다. 22년도 10월 달에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어찌됐건 7월에서
3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그널이 오게 되잖아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지금까지 데이터였어요. 자, 학자들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아,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경기 침체 사이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전된 지 여러분 보세요. 22년도 7월이면요. 지금 작년도에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뭐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작년에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1월부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갑자기 역행을 해버리거든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다 털려버렸던 거죠.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그냥 뒤에서 비웃기라듯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무너진다고 했던 게 작년 7월쯤이면 그 7월 안에는 경기가 무너지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10월 달이라고 보더라도 작년 10월 달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2년째가 지나요. 지금 7월 24일이거든요. 2년째예요, 여러분. 2년째인데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거 이상한데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맞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부러지고 망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게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지금 이제 벌써 내년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발표되어진 미국의 GDP를 보니까요. 2.1% 성장이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경기가 부러진다, 경기 침체가 오는 건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매크로를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전하고 다 다르고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줍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빅테크들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이유가요. 이 빅테크들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 지금 미국 기업들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탑 10에 미국 기업이 다 포진해버리고 세상을 휩쓸고 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디지털 광고,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돈 버니까 미국에다가 세금 내고 미국 경제 성장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다 미국에 연결돼 있으니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그 과거의 데이터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왜 이 매크로를 분석하는 경제학들 다 틀리는지, 그리고 이들의 말이 항상 옳을 수가 없는지, 그리고 항상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거죠. 매크로 자체가 너무 영향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사실은 투자할 때는 길게 보다 보면 오히려 매크로를 분석할 때는 줍줍기를 삼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줍줍하면 되는 거지. 더 사모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인데 어찌됐건 지금 이 보는 것처럼요.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의 3분기 데이터, 이게 누적 데이터거든요. Cumulative Tesla China Issuance Data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난 각 분기별로, 그러니까 최근 5개를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 보라색 있죠? 아래쪽에. 보라색이 이번 3분기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3분기 시작했잖아요. 7월부터. 자, 7월 해서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지금 보니까 여러분, 보라색 선이 누적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 높이 위치해 있죠. 지금 테슬라의 누적 데이터가 지금 벌써 3주차 하고 4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는 뭐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뭐 파란색 가장 낮았죠. 이게 전년도거든. 지난 분기거든요. 2분기 최악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빨간색 보세요. 이게 이제 1분기거든요. 1분기도 뭐 다 그냥 고만고만 하지 않습니까? 1분기 때는요. 후반부에 막 약했죠. 보시는 것처럼. 후반부에 가서 그냥 바닥을 겨버립니다. 오히려 2분기가 더 나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분기가 열악하게 빠지면서 뒤에서 다 쳐져 버렸고, 그리고 지난 2분기도 파란색도 밑에 있죠. 자, 그런데 노란색 보세요. 이게 이제 24년도
이 4분기거든요. 23년, 작년 4분기거든요. 노란색이 제일 위에 가 있죠. 끝에 가 보니까. 괜찮았던 거야. 원래 4분기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보세요. 이게 3분기인데, 뒤에 쳐져가지고 파란색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요. 보라색 선을 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았던 게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바닥을 찍고 자동차 판매 자체가 중국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요. 중국 데이터가 가장 높게 찍힐 겁니다. 이 말은 3분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뭐 빠지고 하는 거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70대에서 이제 뭐 좀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차익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힘들이 빠지는 것 뿐이거든요. 차익 실현하면서 빨리 소위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판다 이런 식으로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걱정하고 여러분들 뭐 댓글 지금 주가만 조금만 빠지면 뭐 이렇게 또 우울해가지고 댓글 달고 내가 왜 그랬지 진작 팔았을 그렇게 하시면 장기 투자 못합니다. 여러분들 몸에 건강에도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신나서 뭐 좋은 댓글만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이걸 어떡하냐 막 또 분노가 나오고 욕 나오는데 여러분 분노하면 건강에 하나도 안 좋아요.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 운동하라 그랬죠. 여러분 조깅을 딱 하시면서 운동하세요. 자기 일에 집중하세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집중적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시고 운동하면서 땀을 빼면서 그냥 LA 정교수 TV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쭉 그냥 가다 보면요 결국 또 이런 중국 데이터를 통해서 3분기 잘 나와서 실적 올라와서 주가가 또 튀고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특히 테슬라 이번에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서 절망하고 다운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실 다시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오랜만에 게리 블랙이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파지티브한 8가지 이유 테슬라를 지금 오늘 한 10% 떨어졌잖아요. 어저께 누적돼서.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사야 될 더 줍줍해야 될 8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8가지 이유거든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요. 그동안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넘버 1 볼게요. 초록색으로 하얀 겁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컨펌을 또 해줬죠. 리어펌을 했는데 more affordable car.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렴한 자동차, 아주 보편적인 차, 대중적인 자동차죠. 그런 차를 내놓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도를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bullish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프리미엄 브랜드죠.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모델 3까지 다 프리미엄 브랜드죠.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를 레버리지 삼아서 보통 이제 lower price 세그먼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자동차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렛대 삼아 쓰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20,000대의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내놓게 되면요. 이 시장이 확장되는 거죠. 전체 마켓이 결국은 확장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이 뭐 어제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성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은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요 오스본 효과를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본 효과가 뭐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오스본 효과를 피해야 된다는 게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비싼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20,000짜리가 저렴한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싼 차를 사려고 할까요? 기다렸다가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트랜지션 구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점이거든요. 괜히 이제 사람들은 야, 그럼 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0,000짜리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신차가 안 팔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퉁명스럽게 좀 더 이렇게 돌려서 애둘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고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면은 2만 달러대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다. 오히려 더 싸게도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2만 달러짜리를 미국에 내놓으면요, 보조금 혜택 적용되면 이 말 그대로 정말 소위 만 달러대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번 보세요. 넘버 2 보세요. 두 번째 이유. 왜 테슬라를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줍줍해야 되느냐? 로보택시 이벤트거든요. 10월 10일 난다 그랬죠. 1010입니다. 자, 뭐 이게 지금 이게 결국은요,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때 FSD Unsupervised입니다. 이런 소개하고 이때 이제 투자들에게 자신감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이벤트는 어찌됐건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다음 넘버 3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요. 자,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 수준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었냐면요, 이번에 2분기 에너지 그로스 프로핏, 전체 프로핏이요, 1년 전 대비 2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뛰어 오른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100%가 2배니까요. 자, 그래서 그분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분기 에너지가 테슬라 전체 그로스 프로핏의 16%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수익의 16%다. 1분기가 11%였거든요. 11%와 16%는 또 다르죠. 왜냐? 11%면 그냥 10% 선이잖아요. 전체 테슬라는 한 10% 정도, 뭐 그 정도면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16%까지 올라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속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16%는 결국 한 20%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에너지가 전체 테슬라 그로스 이 마진율, 이익을 수익을 가져오는데 20%까지 올라간다. 이거 정말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주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이 현재 궤적이 에너지가 장난 아니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 넘버 4. 이 넘버 4를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적어도 하나의 제조업체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라이센싱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결국 포드가 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파급 효과가 무지막지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불리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집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모든 OEM 회사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안 쓰면 경쟁에 뒤처져요. 안 쓰면 결국은 아무도 안 사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들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거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완전히 주가가 다른 차원으로. 그때는 엔비디아가 막 급속도로 올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친 상승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 빠져주면 좋은 게 아닌가요? 떨어져주면 지금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5번째 이유입니다. 왜 지금 주가가 빠져줄 때 더 사모아야 되는가? 자, 5번째 이유 보시면요. 이번에 뭐 여러분 댓글 중에도 그런 뭐 댓글 다신 것 같던데, 오로 그로스 마진, 즉 자동차 그로스 마진이 특히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제외하고서 그게 그 마진을 보니까 2분기 때 이게 36개월째 가장 낮은 걸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런 지점들 도 결국은 바닥을 찍고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커버가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이 파이낸싱 할 때, 보통 자동차를 살 때 다 은행을 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제로에서 2%대로 이렇게 지금 딜을 제공하니까요. 지금 이게 추가적인 이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테슬라의 마진은 자동차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인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은행권과 잘 합의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파지티브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오로 그로스 마진은 6번과 연결되어집니다. 6번째 이유와. 6번째 보시면요. 자동차 그로스 마진이 지금 네거티브하게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이버 트럭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이버 트럭은 이미 예고가 된 거잖아요. 1년 전, 2년 전에 이미 사이버 트럭은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수익이 그렇게 지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수익이 날 수 없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당연히 사이버 트럭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실망할 게 아니라 예견됐던 거고요. 다 예고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 단기 투자들이 뭐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빠져나오고 이러면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도 더 떨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실망하고 이러면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테슬라를 그냥 꾸준히 추적하다 보면요 이건 그냥 충분히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어저께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너무 성의가 없니 이러지만 머스크가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숫자들이 뭐 지난 딜리버리 때는 양만 보고 주가가 올라서 뭐 환호성을 저지르더니 또 뭐 이렇게 나온 거 되니까 이 EPS나 이런 부분이 그로스 마진이 이제 조금 더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또 욕하고 실망하고 신발 던지고 뭐 돈을 던지지 차라리 지금 막 이런 분위기 연출되니까 머스크도 그걸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뭐 일일이 댓글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다 바쁜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뭐 늘 포지티브하게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특히 이제 뭐 멤버십에서나 이렇게 다 서로가 더 소통하고 뭐 그런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여행 나와 있기 때문에 멤버십도 제가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달간 이제 제가 딸 녀석이랑 여행을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지점에서 머스크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흥분하지? 광분하지? 뭐 주가가 10% 빠지고 20% 빠지고 일도 아닌 거잖아요. 뭐 주가가 $200 이상에서 머물러 있는데 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 헤지 펀드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멘탈 관리 잘하면 되고 다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빠지는 거 지금 사이버 트럭이 잘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게리 블랙은 2025년도쯤에 사이버 트럭이 인도량이 25,000대로 갈 거거든요. 25,000대만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이자가 즉 소위 프로핏이 난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이버 트럭이 계속 생산되어지고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가는 지금 뭐 헤지 펀드들이 야 이거 뭐 그로스 마진이 레귤러 이거 빼니까 이렇게 바닥이야?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때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줍줍 기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버 7 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 자, 중국의 3분기 판매가 지금 좋았죠? 앞에 살펴봤죠? 5분기째 보니까 가장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들이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좋거든요. 저 여기에 중국에서 이제 0%의 파이낸싱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저금리 아예 이제 이자가 없는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버리면 중국은행과 다 합의해가지고 너무 땡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이유 볼까요? 자, 이거 중요하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거의 지금 100%의 가능성이죠. 9월 달에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거의 뭐 그냥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 뭐 더 대박인 거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장기적으로 롱 듀레이션 하이 P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 PR이 높은 기업들은요. 무조건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가장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것도요. 바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오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테슬라는 당연히 여기에 반응하면서요. 가장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회사가 바로 테슬라다. 더불어서 금리를 내리면 뭐 리세션 온다 그러는데 앞에 살펴봤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리세션의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요. 지금 테슬라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주면요. 여러분들 지켜보다가 떨어져 주면 더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수였습니다.